자, 청와대가 추미애 지시해서 유혁이라는 통영지청 경력이 있고 삼성에 2번 들어가고 검찰을 2번 그만둔 이쯤 되면 삼성의 일종의 에이전트에 가까운 인물이라 봐야 되지요. 검찰 안에 있는 이 인물을 미리 내정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5개월에 걸쳐서 4단계를 거쳐야 되는 경력직 고위 검사 외부 임용 부분을 이 사람에게 그야말로 처음부터 통보해놓고 밀어붙이려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 정권과 삼성 간의 유착을 암시하는 핵심적인 사안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정권은 이게 하나만 갖고라도 한간에 돌고 있는 삼성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 자, 이것은 유재수나 울산시장 선거보다도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정권은 지난 정권 박근혜와 삼성 간의 유착, 이 부분으로 지난 정권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경유착은 엄청나게 척결할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기업의 비리들은 전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심지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기업들 주식을 활용해서 스튜어드 코드라고 해서 기업 경영에도 간섭할 것처럼 지금 위선을 떨더니 실제로는 벌써 삼성하고 뒷거래를 통해서 삼성에 대한 지금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쉽게 말하면 그 합병은 그야말로 이재용이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또 들여야 될 돈을 안 들인 채 또 내야 될 세금을 줄인 채 지금 자신의 아버지 유고라는 그런 상황 하에서 쉽게 삼성그룹을 장악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불법 상속 승계에 대한 일종의 봐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되도록 국민연금통을 통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말과 재단의 돈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정권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지금 이명박이 삼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국의 BBK 소송 비용을 대납케 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을 척결할 때 삼성과 그 지난 정권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척결했던 이 정권이 정작 저거들은 둘 다 잘못했는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그런데 준 놈은 빼주고 받았는데 그것도 직접 받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뇌물처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가다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준놈 회사를 지금 이제 완전히 그때는 몰랐던 비밀들, 승계 합병에 관한 온갖 더러운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했냐? 그거는 그야말로 이 정권선물위원회 금감원 같은 데서 밝혀가지고 지금 고발된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압수수색을 통해 밝힌 사안입니다. 자, 그 속에 온갖 회계부정과 더 나아가서 장부 조작 등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상장되는데 편의를 봐줬던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수사를 덮으라고 압박을 넣었고 그걸 갖다가 못하겠다 원론으로 가겠다며 지난 7일 9일 즉 검찰 주요 인사들 모가지를 친 전후에도 이것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조사가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검찰개혁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장사가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한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네 승계되느냐 마느냐를
목줄을 쥐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돈 되는 일이잖아요. 과거에 보면 이건희 회장이 그 에버랜드라는 부분이 그 뭡니까? 전체 삼성그룹의 또 성계 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전환사채 같은 걸 가지고 잡고 흔들고 이건희 회장이 죽는다고 휠체어 타고 오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8천억인가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놈의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노무현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만 하면 거의 사실 유포라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또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이 죽고 이건희 회장이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일 수 있죠. 자, 이제는 또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유고가 되고 이것도 빨리 밝혀야 됩니다. 이건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사법기관이 밝혀야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것이 상속을 갖다가 사실상 죽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아직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상속을 갖다가 그 사이에 편법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범죄일 수 있잖아요. 어느 대한민국 언론 하나도 이건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마치 말을 하라고 하는 부분을 성역처럼 생각하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게 다요? 이 나라가요 문시왕조 아니면 이시왕조 나라입니까? 자, 그런데 자, 삼성 출신 유혁이 조선일보에 자신의 채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난 10일 날요 검찰국장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실토를 했답니다. 추미애가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9일날 발언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추미애는 유핵에 대해서 검찰국장이 아니라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검토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어차피 좌절됐으니까 검찰국장이 아니라고 뻥을 쳤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8일날 오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사후에 다 알았잖아요. 사전에 몰랐으니 어차피 일은 안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안 된 것이 검찰국장이 아니라 대검 인권부장이었다고 어차피 안 된 거 거짓말 하자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 변호사는 인사검증 관련 기관에서 공직 인사검증에 동의하겠냐 전화가 걸려왔고 어느 자리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보통 전화가 올 때 이제 동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니까 출력을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겠느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래 내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낼게 이야기하면 공직 임명에 대한 검증 동의를 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검사 재임용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을 했고 면접 직전에 법무부의 한 인사로부터 검찰국장 후보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한 자리를 정해서 이 사람을 밀려고 서류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들었다고 2차례 통화해서 검찰국장 내정 사실을 인정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검찰국장이 아니라 검사장급 요직이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조선일보가 취재하니까 8일날 아침에 9시에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는 유 변호사가 검찰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용되는 안건이 실제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성윤 검찰국장이 지금 중앙지검장 된 친구가 인사위원회에서 그래도 검사 출신이 검찰국장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인사위원들한테 동의하라고 독려를 한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에 현직 검사만 갈 수 있는 검찰국장 자리에 현직 검사가 아닌 전직 검사인 유혁이 내정되었으니 보임 과정에서 조금은 하자가 있더라도 동의를 해주라는 이야기였겠죠. 자, 그래서 누가 이 제안을 검찰국장을 제안했느냐, 민정수석실이 했느냐 물으니까 답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이런 업무를 하는데 맞는 적절한 기관에서 연락 왔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마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냐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밖에는 삼성이라는 지금 브랜드가 가지는 힘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또 검찰도 그것이 정권과 삼성 간의 유착으로 비춰질까봐 밖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검찰 내부에서는 삼성의 이재용의 오른팔 격이었던 장충기, 최지성이부터 김신까지 그리고 김종중이까지 전부를 지금 조사해서 처벌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권은 이 부분을 봐주려고 지금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삼성 수사에 대한 부분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대외적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은 채 7일하고 9일 검찰 인사가 나는 전후로 해서 갑자기 검찰이 삼성의 이재용의 오른팔들을 다 불러들이는 부분으로 지금 밖에 비춰졌습니다. 자, 그리고 8일날 인사에서 삼성 출신의 유혁이 검찰국장으로 임명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요, 삼성공화국입니까? 우리는 삼성공화국이라서 삼성에 대해서 부정하면 자기 부정을 당하는 겁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황 소장님 3대 의혹, 유재수나 울산 선거나 조국 문제만 이야기하지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여러 가지로 전략이 혼돈스럽게 또 복잡해진다. 무슨 전략이요? 3대 의혹도 잘 못하는데 뭔 공격 전략이 있습니까? 또 황 소장이 삼성에 꽂혀서 반삼성이라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신 저당 잡힌 아주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말 못할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다고 법 앞에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은요, 문 정권이 제2의 삼성공화국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도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 후계 정권이 또 삼성공화국을 이렇게 선언하는 시간인 겁니다. 과거의 노무현 정권은 이건희 회장의 선거의 정당성 문제들을 가지고 목줄을 쥐고 에버랜드 전환 사채 등의 문제로 흔들었습니다. 좌파 단체까지 동원해서 흔들다가 숨이 턱에까지 찬 삼성은 수천억에 7천억인가 8천억인가를 내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일을 무마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공개해서 못합니까? 근데 이 정권은 또 그 아들의 승계와 관련해서 또 한국 제일 돈 많은 회사를 목줄을 쥐고 그걸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검찰을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성 출신을 검찰을 통제하는 자리에 갖다 놓고 모든 정보를 빼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면서 기사에 유혁이 검찰국장 내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만 쓰지 이 배경에 삼성이 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까? 삼성이 꼴 대한민국이다. 이 개같은 소리는 딴 데 가서 하길 바래요. 예? 그래서 그 회사는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이 언급하면 되지 않는 성역이라는 이야기를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 개같은 소리를 하는 인간은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고 자유시장 경제를 언급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이 다 침묵하고요. 썩은 문드러져도 보통 썩은 문드러진 놈들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왕정 독재를 비판하면서요. 삼성의 왕정 독재는 침묵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자,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문재인은 그야말로 정경유착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건만큼도 탄핵에서 봐줄 사유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은요. 정경유착으로 당장 탄핵되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정권입니다.